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떼부자가 유튜브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역 분석,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 이외에 앞으로 경매 물건도 같이 좀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아파트를 보게 되는데, 아파트 이외에 상가와 토지도 같이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상가 토지 수익형으로 접근할 때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근간, 어떻게 보면 토지와 상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로 수원 당수동에 위치한 토지 수용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건물을 올린다거나 수익화를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LH에다가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2022 가격 63685 물건이에요. 위치는 수원시 권순구 당수동 550-2번지입니다. 토지만 매각하는 거고요. 법정지상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맹지, 여러가지 빨간 딱지가 많이 붙어 있어요. 크게 신경 쓸 사항은 아니지만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당수동 550-2가 뭐냐, 우리 물건지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위치해 있고, 이 물건의 위치가 요렇게가 수원 당수 1지구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하고 있고, 이 옆으로 문재인 정권 때 지정이 됐죠. 수원 당수 2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 한 필지가 경매로 나온 거고요. 이 토지를 낙찰을 받고 바로 LH에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매도를 할 때 적정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보상가가 나온 물건이에요. 보상을 대부분 토지주들이 받았는데, 이 토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때쯤에 근저당이 많고 그로 인한 이자를 못 내서 경매로 넘어온 사례라서 보상이 진행되지 못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물건을 낙찰 받아서 LH에 바로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물건이죠. 즉 매도가와 보상가를 적정히 산정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게 관건인 물건이에요. 그러려면 수원 당수 2 공공택지지구가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2020년 12월 11일에 지구 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그리고 수원 권선구 당수동 1원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사업 규모는 68만 4,949m². 그리고 수용은 약 5,000세대 정도로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공사 기간은 26년 12월인데 알다시피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죠. 여기 보면 관보에 고시가 된 날이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지구지정 고시일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상가를 산정할 때. 그 이유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총 170평짜리 물건입니다. 건물은 매각을 제외하고 있어요. 이 건물이 여기 보면 알루미늄 셰시 재질로 이렇게 오두막처럼 되어 있어요. LH에서 보상을 할 때 위에 있는 건물 따로따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낙찰자는 이 위에 있는 오두막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현재 2억 7,538만원에 나왔고 1회 유찰돼서 1억 9,276만 6천원으로 5월 24일, 아직 기간이 좀 남았죠? 5월 24일에 입찰이 되는데 아마 요번에 낙찰이 될 것 같아요. 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알아봤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해요. 이게 이제 만약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30km 이내다 그러면 농지증이 쉽게 나와요. 하지만 이 거리가 이상이 된다 그러면 농지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4일까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기일 이전에 신청을 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이 물건을 같이 조사한 분 이야기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농지증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은 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농지증 받기는 어렵지 않아 보였고, 이 맹지입니다. 맹지라서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맹지라서 이 물건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평가 절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 여기 보면 맹지죠. 이렇게 길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밑은 이제 국어예요. 이제 국어가 뭐냐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물길이 지나가는 곳인데, 요거는 대부분 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메꿔서 길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황상 가보면은 이제 시멘트로 위를 막아놨어요. 그리고 밑에 배관을 뚫어서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폭이 1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우리 물건 자연 녹지예요. 농사를 주로 짓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여기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 있죠. 즉 여기에다가 신도시를 지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보상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을 걸어 놓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위에 휴게실에 알루미늄 샤시 위에 있는 거 말씀드렸죠.
이제 150만 원 정도 평가가 됐는데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건이고 우리는 이 물건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공시지가는 네, 제곱미터당 30만 원 정도 하죠. 요거를 평당으로 따지면 한 9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시지가인데 이게 실제로 거래될 때는 150만 원 정도, 49만 원이죠. 50만 원 치면 평당 15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물건이라서 15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 물건의 가치는 2억 7,500만 원이라고 측정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150만 원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맞지 않아요. 틀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밑에 보상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권리분석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에 소유권 이전됐어요. 당시 거래가액이 1억 2,50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근저당 1억 3,400 많이 받았죠. 굉장히 능력자입니다. 이렇게 근저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당수 1지구가 지정되고 매매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근저당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네,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신용보증기금. 네, 아마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3억 5,200에 대해서 네, 강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에요. 1억 3,440만 원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 근저당 이후로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권리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주의 호재를 잠깐 알아보면 우리 물건 여기 있죠. 수원 당수 2지구 끄트머리 있는데 여기서 약 2.7km의 네, 호매실역이 예정지가 있습니다. 2024년에 착공해서 2029년에 개통 예정이에요. 이 말인즉 한참 멀었다 네, 생각을 하지 말고 낙찰을 받아야 되는 물건이고 옆으로는 평택 파주간 고속도로가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요 도로인데요.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이제 광명까지는 뚫려 있는데 광명에서 그 위로는 아직 공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신분당선은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죠. 왜냐하면 강남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을 지나서 이렇게 광교를 지나서 수원 호매실까지 오는 노선이라서 굉장히 파급력이 있죠. 위로 올라가면 용산과 서울역을 거쳐서 주요 업무지구도 다 거치고 있어요. 이 신분당선을 지나는 곳에 집값은 좀 굉장히 가치가 높게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사까지 개통이 돼 있고 위로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이슈가 많더라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최초로 사람이 없는 무인열차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인열차는 다른 데서 먼저 시도를 했었어요. 예, 신분당선이 최초는 아닌데 어쨌든 무인열차라는 게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적자가 굉장히 만연한 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때 부도 위기를 겪었었는데 무사히 잘 해결을 했고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파주간 고속도로는 네, 여기 이렇게 보면 평택부터 파주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 이어져 있지 않죠? 네, 서울입니다. 서울 쪽은 열심히 잇고 있고 2024년에 난강명 JC에서 88 JC까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노선이 뚫린다. 그럼 평택, 수원을 거쳐 서울을 직접 뚫고 네, 이렇게 파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라서 평화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있고 이 밑으로는 평택, 익산간 고속도로가 또 이어져서 쭉쭉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원이나 여기 남부 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난강명 JC를 지나서 소아 IC에 나와서 이제 강남 순환도로를 타면 강남까지 지하로 이동하기 굉장히 편해요. 네,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도로가 바로 이 평택 파주간 고속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상가 예측하겠습니다. 예, 너무 시간 많이 끌었죠. 예, 복잡할 수 있어갖고 최대한 단순하게 이야기할게요. 지구지정 고시일이 중요해요.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즉 2020년에 공시지가로 물건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020년이라는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 사이 기간 동안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 오른 것에 대해서 너무 무시할 수는 없어요. 2020년에 공시지가가 평당 75만 원이었는데 이 가격만을 가지고 다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들이 난리가 나겠죠. 수용 지정이 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평당 300만 원까지 주위에 개발 제한 구역인데도 거래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평당 75만 원 준다? 장난하냐? 하면서 전부 다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점 수정을 좀 해줘야 돼요. 즉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얼만큼 가격이 올랐는지 공시지가 오른 부분만큼 시점 수정을 해주고 그 이외의 요소들을 더해줘서 보상 단가를 판단해 봅니다. 2020년 대비 약 1.25에 상향이 됐는데 그 중에서 1.2% 정도 제가 반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역 요인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1점 정도 주고, 개별 요인으로는 이게 맹지에다가 부정형 토지의 토지 모양이 이쁘지 않아요. 네모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좀 깎았습니다. 0.8점. 기타 요인은 좀 후하게 줬어요. 왜냐면 주위 지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1.8 정도를 줬는데, 만약에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1.5 정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가를 계산하면 예상 보상가는 약 평당 130만 원 정도 보고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본다면 평당 110만 원 정도 저는 측정을 해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보상가 예측은 개인적인 예측이라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제 토지주나 근처 토지주의 보상 문의를 통해서, 즉 임장을 통해서 알아봐야지 가장 정확해요. 하지만 현재 손품을 파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봤고요. 부동산을 제가 임장을 가봤어요. 현장에서 농가들은 제가 직접 못 만났지만, 부동산에서는 도로를 접한 여부에 따라서 도로를 접하지 않은 곳은 150만 원, 도로를 접한 곳 같은 경우에 전답은 논이나 밭은 200만 원까지, 최대 150에서 200만 원까지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의 평수가 170평이죠. 130만 원에 170평 하면 2억 2천만 원이 실제 보상가다. 제일 처음에 우리 1차 감정가가 얼마였죠? 2억 7천이었죠. 이 가격은 당연히 낙찰이 되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자, 2억 2천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 갭은 5천입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9천 얼마의 최저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낙찰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즉 2억 2천에서 얼마큼 높게 쓰냐, 그리고 2억 7천에 누가 근접하게 쓰냐로 1위가 결정이 되겠죠. 자, 대출 가능 여부도 대출 상담사들한테 문자를 쫙 돌려봤는데 이 물건 법정 지상권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대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즉 큰 돈이 없더라도 낙찰을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자마자 잔금 치르고 바로 수익화할 수 있는 물건이라 메리트가 있죠. 낙찰가 80%고요. 감정가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죠. 단점이 있어요. 대신 이게 이렇게 보상가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측정을 하신 분들을 통해서 가격 갭을 줄여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수익을 최소화하는 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어려운 물건이 아니라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찰을 이번에 하고 이번에 낙찰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보상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임장을 통해서 주위를 토지주들, 농사 짓는 분들 인터뷰를 계속 해봐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중에도 이런 작업을, 이게 일반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LH에다가 토지를 넘길 때 얼마만큼의 시세를 받고 넘길지 조합을 통해서 결정이기 때문에 이 조합과 관련된 부동산을 찾는다면 보다 쉽게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죠? 비타 500 꼭 들고 가셔야 돼요. 비타 500 꼭 판매상 같네요. 장점은 LH에서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확실한 매도처가 확보가 됩니다. 너무너무 좋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가 팔고 싶어도 산다는 사람이 잘 안 나와요. 팔기가 가장 어려운 예술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런데 매도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다. 이것만큼 큰 메리트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수용보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경매, 그리고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는 경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것, 이것도 큰 자산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상으로 오늘 당수동 토지 보상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어렵나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감정평가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해보고 그 가치에 근접한 가격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런 물건을 찾아보면서 가치를 판정하는 노력, 그리고 향후 좀 더 나아가서는 3년 후, 5년 후 가치까지 우리가 측정을 해본다면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부동산은 아니에요. 토지 상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콘텐츠를 유지하는 힘이에요.